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직원들 단톡방에 카톡을 남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보였어요. 뭐냐면 오늘이 11월 27일이죠. 여러분 요번 주가 마감주인 건 다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당연히 요번 11월 마감이 딱 오늘까지 나흘 남았죠. 근데 2023년 11월이잖아요 2023년이 겨우 한 달하고 나흘 남았다는 거에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아, 올해도 정말 빨리 가고 있구나. 올해도 정말 빨랐구나. 근데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정확하게는 사실은 한 달이 남은 게 아니죠. 2023년의 마지막 월급은 요번 달을 기준으로 나옵니다. 저희는 영업한 걸 다음 달에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023년의 수수료는 요번 나흘 남은 거에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게 2023년의 마지막 수수료, 마지막 월급이고, 그걸 끝으로 2023년에 나의 연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의 연봉을 결정짓는 마지막 날, 나의 마지막 월급을 결정짓는 날. 죄송합니다. 나의 마지막 월급을 결정짓고 나의 2023년 한 해의 연봉을 결정짓는 시간인 것 같아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겨우 이 나흘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 나흘을 정말 소중하게 쓰셨으면 좋겠고, 정말 열정적으로 뛰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뭐 지금 상품 이슈가 워낙 많고 수많은, 특히 이제 미끼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미끼 상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연성 사기를 유도하는 상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영업은 사실 본질에 가까워지셔야 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미끼 상품은 미끼로만 활용하고 제대로 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제대로 고객과 상담을,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상품 위주로, 그런 컨셉 위주로 다가 쓰셔야 돼요. 근데 연말은 제가 계속 라이브 때마다 힌트를 드렸지만, 연말은 유일하게 고객분들이 저축에, 더 나아가서 연금에 관심이 있는 시즌입니다. 정말 유일하게 저축과 연금에 관심이 있는 시즌이에요. 실제로 지난주에 만남했던 고객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연금은 사실은 2023년 연초부터 준비하고 싶었다고. 그런데 까먹고 계시다가 지금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연금이라는 상품은, 저축이라는 상품은 인간의 심리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내 생계와 내 일상생활 때문에 바빠서 까먹어요. 그러다가 연초에 올해는 꼭 저축해야지, 올해는 꼭 뭐 해야지 하면 계획하면서 시작하고요. 연말에 올해 그렇게 계획했는데 또 까먹었네, 올해 그거를 하고 싶었는데 또 못했네 하면서 연말에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렇게 연금이나 저축이 계약으로, 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최적기다. 어떻게 보면 최적기를 뛰어넘어서 유일한 적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연말에는 이런 시즌이라는 걸 보험사도 알고 있는지 지금 어마어마한 시책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 변액을 꼭 따셔야 되는 게, 지금 연금 중에 제일 좋은 상품이 변액연금 중에 5에서 7% 확정해주는 상품이죠. 이만큼 좋은 상품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품이거든요. 수익이 나오면 수익대로, 수익이 안 나오면 5에서 7% 단리를 확정을 해줘요. 그러면 변액연금의 최고의 리스크, 오랫동안 돈을 넣는 거의 최고의 리스크는 내가 낸 돈의 가치 떨어질까봐, 내가 낸 돈보다 가치가 떨어질까봐, 또는 변액이라서 내가 낸 돈보다 덜 받을까봐, 이런 거에 대한 사실 리스크를 고객분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데, 우선 내가 낸 돈 이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무조건
거기에 5에서 7% 확정 이자를 줘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실 이런 연금 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15년 전에 일할 때는 이런 연금 아예 없었고 상상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품들이 나와 있잖아요. 고객분들한테 어프로치하기, 클로징하기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이런 연금 상품이 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데 내가 변액이 없어서 활용을 못한다?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변액을 그래서 꼭 따셔라. 변액을 지금부터라도 공부해서 꼭 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밌게도 연말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비변액, 그러니까 뭐 변액이 아닌 거, 대표적으로 이제 금리 상품이죠. 금리 상품 중에서는 사실은 연금을 솔직히 제 양심에 걸려서 팔 게 없었어요. 제 양심에 걸려서 고객한테 어프로치 할 만한 상품이 없었습니다. 뭐 단기납 종신이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솔직히 제 양심상 단기납 종신을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 수익률만 보면 나쁘지 않죠. 환급률만 보면. 근데 5년 동안 환급금이 없다, 7년 동안 환급금이 없다, 10년 동안 환급금이 없다는 그 해지 리스크, 그게 너무 커요. 제가 일을 1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 내 고객들이 지금은 의지를 갖고 저축을 하더라도 10년 이내에 깰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이미 경험적으로, 직접 경험이나 간접 경험으로,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환급금이 좋다는 이유로 5년 동안, 7년 동안, 10년 동안 해지 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권한다? 눈 가리고 앙응하는 거예요. 제 성향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고객과 리스크 있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은 보장성과 변액에 집중했지, 단기납 종신은 거의 추천하지 않았어요. 단기납 종신이 물론 맞는 타겟팅 그룹이 있죠. 그런 걱정이 없는 분들, 5년이나 7년 동안 돈 하나도 걱정 없이 묵혀둘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타겟팅 한다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요새 인스타에 유행하는 것처럼 20대 친구들이, 30대 친구들이 주변인들한테 마치 이게 완벽한 상품인 것처럼, 무조건 은행 적금보다 좋은 상품인 것처럼 그렇게 권하는 건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제가 추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비변액연금, 변액연금은 지금 너무 좋은 상품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5에서 7% 확정되는 이런 이자, 정말 저는 너무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상품이 변액에만 있다는 게 이제 아쉬운 거잖아요. 그러면 비변액연금, 금리형 연금 중에는 좋은 상품이 없느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오면서도 희한하게 금리 상품에는 그 베네핏이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일시납 뭐 4.2%, 이런 거 있지만 일시납 5%, 이것도 변액이고요. 그래서 금리 상품 중에서는 괜찮은 상품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방카슈랑스에서만 판매하던, 방카슈랑스에서 사실 매출이 제일 높은 게 양로보험이에요. 양로보험. 왜냐면 양로보험은 사망보장도 일정 부분 되면서 저축도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많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으시죠? 사망보장도 되면서 저축도 된다. 여러분은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단기납 종신을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단기납 종신은 원칙적으로 그런 상품이 아니에요. 그냥 종신보험이에요. 종신보험을 편법으로 환급률을 올리면서 저축처럼 팔게끔 유도하고 있는, 제 생각에는 이상한 상품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사망보장과 저축 기능을 갖고 있는 상품은 양로보험이라고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근데 우리 대면 채널에서는 별로 접해보지 못한 이유가 주로 방카슈랑스에서만 판매를 했었습니다. 방카슈랑스 위주로만 판매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대면 채널에 왔을 때는 수수료가 너무 낮아서 아마 판매 채널에 나와 있는데 보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수수료가 너무 낮아서 아예 홍보를 안 하거든요. 그런 상품이었어요. 근데 지난달에 놀랍게도 KB라이프에서 어마어마한 양로보험을 내놨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책을 엄청나게 걸어놨습니다.
방카슈랑스에서, 즉 은행에서 팔던 그런 저축 목적의 사망 보장과 저축이 되는 상품을 저희도 팔 수 있다는 거고요. 심지어 수수료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품이 단기납 종신보다 좋은 이유는 뭐냐? 원래 저축이기 때문에 해지연금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죄송해요. 제가 물도 못 먹고 지금 급하게 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저축 상품은 보통 2년차에 한 80에서 85%, 3년차에 90% 이런 식으로 해지연금이 올라와요. 지금 당일납 종신은 없잖아요. 쭉 없잖아요. 근데 이 상품은 2년차, 3년차, 4년차 계속 해지연금이 올라오다 보니까 혹시 모를 고객의 해지 리스크, 그런 해지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품들이 전기납으로 나와 있어서 상품의 구조만 보면 평생 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감액 완납이 가능해서요. 내가 5년 내고 또는 7년 내고 감액 완납을 시켜버리면 그때부터는 거치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거치식으로 변해요. 여러분은 어디서 많이 본 구조죠? 단기납 종신이 그런 구조잖아요. 5년 내고 5년 기다렸다가 환급금 기다려서 받는다거나 7년 내고 3년 기다렸다가 환급금 기다려서 받는다거나 그런 구조잖아요. 완전히 동일하게 거기다가 더 높은 환급률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5년째, 10년째 지금 예시표에서만 보면 예시표는 전기납 구조로 예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시표상의 숫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다 낮아 보일 겁니다. 근데 5년째 감액 완납하고 기다려 보시면 놀라운 환급금이 되실 거예요.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건 해지 리스크가 훨씬 낮다. 게다가 수당은 단기납 종신보다 더 높은 편이에요. 더 높은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납 종신이 5년 납, 10년 납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5년 납에서 7년 납, 10년 납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5년 납 수수료가 너무 낮아서잖아요. 5년 납 수수료가 너무 낮은데 7년 납, 10년 납이 수수료도 좀 더 높고 그 시책도 좀 더 높으니까 글로 시프트가 되는 거거든요. 글로 여러분들 눈높이가 자연스럽게 시프트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상품은 여전히 5년 납 컨셉으로 하셔도 높은 시책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단기납 종신이 7년 납, 10년 납으로 지금 시프트가 되고 있다 보니까 5년 납 시장에서 눈을 어쩔 수 없이 돌리고 계셨다면 다시 5년 납 시장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상품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주 재밌는 건 정말 요새 보험업계가 재밌구나라고 느끼는 게 혈관 진단비, 혈관 수술비 나올 때도 느꼈던 거지만 저는 이런 상품이 KB 라이프의 이런 상품이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좀 더 이어져 갈 것 같고요. 왜 좀 더 이어져 갈 것 같냐? 12월 1일부로 여러 회사가 완전히 똑같은 상품을 복제해서 출시한다는 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더 셀렉션이 많아지고 더 재밌는 상황이 되실 것 같아요. 고객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추천도 더 셀렉션이 넓어지겠죠. 그러면 사실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고객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좋은 거고요. 그러면 이런 5년 납 시장을 뭐 감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잃어버렸던 5년 납 시장을 다시 활발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걱정되는 건 이게 양로보험이라 단기납 종신이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허용해주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금감원이 보기에 너무 지금 금감원의 추세가 그거잖아요. 너무 과열된다 싶으면 무조건 찍어 누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로보험 시장도 너무 과열된다 싶으면 아마도 금감원에서 갑자기 막아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 상품을
어프로치 하기 시작하셔서 계약이 12월로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12월은 더 재밌어지실 거예요. 12월 초까지 이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11월에 수수료도, 12월의 업적은 내년에 수수료가 나오죠. 내년에 수수료도 충분히 따뜻하게 맞이하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2023년 죄송합니다. 2023년에 마지막 수수료도 따뜻하게, 2024년에 첫 수수료도 따뜻하게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저축시장, 연금시장을 꼭 연말연시 적극적으로 노리셔라. 왜? 이때가 최적기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바보예요. 이때 놓치면 없어요. 이때를 놓치면 절대 안 된다. 이때를 적극 활용하셔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아침 마치고 싶고요. 오늘 빗길 때문에 다들 저처럼 늦고 계시거나 고생하시거나 그러셨을 텐데, 그래도 기분 좋게 11월 마지막 나흘이니까 화이팅 하면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마감주 다들 화이팅 하자고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댓글이나 카카오 남겨주세요. 안녕하십니까.